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 국내 매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보고를 받고 한국이 은혜를 모른다고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는 수많은 국내 매체가 받았었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를 찾아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아사히 신문을 찾아봤더니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워싱턴발 기사인 줄 알았더니 한국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특파원이 한국에서 한국 내 이야기 듣고 워싱턴 기사를 쓴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이 그랬다더라 보도한 겁니다. 국내발 기사가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외신으로 재인용되고 그렇게 뉴스가 마치 국제적 이슈로 확인된 것처럼 외신의 껍데기를 쓰고 둔갑한 겁니다. 이런 기술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다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며칠째 과장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누가 시킨 건가요? 이러면 좋은 게 뭡니까? 누가 이득인 거죠?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외신 껍데기를 쓰고 둔갑하는 뉴스 세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 새로운 용어네요. 뉴스 세탁. 우리나라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외신이 인용한 걸 다시 재인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외신이 이걸 보도한 것처럼 만드는 굉장히 과거에 많이 썼던 기술이거든요. 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이런 뉴스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자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 금방 찾아보거든요. 사실 정반대의 얘기를 한 사람도 많아요. 사드 관련해서. 윌리엄 페리라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한국에게 사드는 군사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전 국방장관인데. 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전 국방장관입니다.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가 높은 방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사드가 북한 미술을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는데 이건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당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두 개 나오고 말았잖아요. 네네. 지금처럼 막 한미동맹을 다 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둘 다. 정반대로 왜 한국발 뉴스를 외신까지 쿠션을 먹고 가져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아, 참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우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디 있나요? 네.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치적 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법망으로부터 도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엄마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편지인데 네. 심지어 보안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또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고생이 심한데 자기 탓 같아서 죄송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있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네, 또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에 고영태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돈 문제 등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면서 구속 필요성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씨 한 사람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냈잖아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렸고 특검 연장이 안 됐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보통은 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낸 지점, 그 지점부터 다시 수사할 때 정유라 씨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사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법원은 계속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밝혔는데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북핵 폐기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는데요. 특히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남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한국이 이 남북 문제의 해결에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사실은 사라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젠 채널까지 완전히 닫았고. 예,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죠. 대북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관계를 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끊고 이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여기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일로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없어요, 잘. 뉴스 속의 이야기거든요.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문제는 지도상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전략적 문제고. 근데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는 건 우리잖아요. 미국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땅의 일을 자기들 일처럼 느끼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시리아 일을 우리 일처럼 느낍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 일이잖아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쟁 나면 네. 미국한테는 국지전이 또 한국에서도 발생했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재검토 합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번호 담화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이미 일본이 다 했던 거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인정했던 걸 왜 다시 부인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어제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부딪혔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태 안 한 거죠. 예. 이걸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강 장관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죠. 예.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고요.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160여 명에 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일괄 사표 썼다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개혁 주문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는 뭐 항상 정권 교체기의 관행이라고 이게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전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40~50여 개 공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기억은 있는데 전원에게 요구했다는 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과대기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전원에 그전과 다르게 전원에게 했다면 대사, 총영사 모조리 다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조치죠. 예. 네, 아직까지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들이 주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다 결국 조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표를 받고 재신임을 해서 그대로 위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원 사표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건 한번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 운영위가 끌어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예, 다음 달 업무 보고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얻어낼 거 얻어냈다고 보고 별일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요. 네. 국회에서 막 난리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하는 거죠. 마치 국회가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언론은. 다음 뉴스는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전후 사정들을 좀 공개한 건데요. 김 의원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보인 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한국 무시 발언을 소상하게 공개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강연을 하고 난 뒤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 교수와 마이클 그린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등이 마이클 그린요? 예, 어제 말씀하신 그분이죠.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해서 한미동맹 깨자라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대화하는데 한국이 무슨 중재하느냐 비아냥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 보면서 한미일 전략 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다라는 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그린은 아주 대표적인 일본어도 잘하는 싱크탱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718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과 가깝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길버트 로즈먼, 이분도 뭐 아시아 전문가로 맨날 소개되는데, 이분도 항상 남북의,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일본의 편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일본이 잘했다고 칭찬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베 위안부가 일본의 극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해낸 거라고,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아베 행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일본에도 저 오른쪽 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베 정부도 극우 정부라고 이제 비판받지만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혐한 집단들, 그 예를 들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 몰라요. 자기 혼자, 자기들이. 그 혐한 집단의 예를 들면서 거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그걸 진행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한미일 전략 동맹에서 이탈하는 거냐, 이 비판도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일 동맹 아래에 한미 동맹이 있는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이 지금 구조상.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3월 달에 와가지고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하나의 파트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발언들을 들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건 일본이 할 일이에요. 일본 언론이. 왜 우리 언론이 이걸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열받았지만,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더 열받았겠죠. 저도 이 대화록 정리된 걸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중계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해가. 예.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해야겠다면서 지난 정부 적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 네. 그건 두고 봐야. 김종대 의원이 쓴 글인데요. 네. 김종대 의원이 현장에서 그런 질의를 받고 굉장히 무리한 질문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한국법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그 괌에서는 23개월을 2년이나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4계절 하겠다고 했더니 누굽니까? 마이클 그린. 예. 이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특례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법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법 체계를 특례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요? 우리 땅에서 남의 무기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데 법 절차를 지키겠다는데 당신들 법 절차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해버려야 된다고. 화가 나게 돼 있죠. 예, 심지어 당연히. 김종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사드 배치 과속사고 냈다면서 실상도 모르면서 동맹 깬다는 식의 발상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이클 그린이 자기도 정부 입장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향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야 편향됐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들은 태도를 미국을 대표하는 태도라고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이 자체가 세미나였는데 미국 언론들이 뭐 주목한 것도 아니에요. 보도도 안 되더라고 하나도. 경로는 무슨 경로. 하여튼 이 전체가 문재인 특보 관련 그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난리 난 이 전체 뉴스들이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어깨동무한 다음에 다 몰려드는 것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 시각 자체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예, 그걸 문제 삼는. 어쨌든 김종대 의원 혹은 홍익표 의원 혹은 문정인 특보 직접 모시고 이 문제는 한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목 한두 개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에 이어서 브뤼셀까지 불과 이틀 새에 유럽에서만 3건의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벨기에가 이제 불어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극단주의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이 몰렌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프랑스 그 공연장에서 테러 있지 않습니까? 연루됐었죠. 벨기에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런던, 파리처럼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벨기에, 벨기에. EU 본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EU 본부 네.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불어권이라 프랑스에 있는 극단주의자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같고, 여기서 출장 가더라고요. 네, 멀지 지난번 않죠. 예. 가깝습니다. 제목 정도 읽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제목 한 줄만 읽고 끝내죠. 기왕.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장관 시절의 특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요.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도 다 태워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또 장쇼씨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고생이 심한데 자기 탓 같아서 죄송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있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네, 또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에 고영태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돈 문제 등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면서 구속 필요성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씨 한 사람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냈잖아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렸고 특검 연장이 안 됐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보통은 영장을 3번째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낸 지점, 그 지점부터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외신 껍데기를 쓰고 둔갑하는 뉴스 세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 새로운 용어네요. 뉴스 네. 세탁. 우리나라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외신이 인용한 걸 다시 재인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외신이 이걸 보도한 것처럼 만드는 굉장히 과거에 많이 썼던 기술이거든요. 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이런 뉴스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자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 금방 찾아보거든요. 사실 정반대의 얘기를 한 사람도 많아요. 사드 관련해서. 윌리엄 페리라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전. 이 양반은 한국에게 사드는 군사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전 국방장관인데. 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네. 국방장관입니다.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가 높은 방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사드가 북한 미술을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는데 이건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당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두 개 나오고 말았잖아요. 네네. 지금처럼 막 한미동맹을 다 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뭐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 국내 매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보고를 받고 한국이 은혜를 모른다고 경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는 수많은 국내 매체가 받았었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를 찾아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아사히 신문을 찾아봤더니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워싱턴발 기사인 줄 알았더니 한국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특파원이 한국에서 한국 내 이야기 듣고 워싱턴 기사를 쓴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이 그랬다더라 보도한 겁니다. 국내발 기사가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외신으로 재인용되고 그렇게 뉴스가 마치 국제적 이슈로 확인된 것처럼 외신의 껍데기를 쓰고 둔갑한 겁니다. 이런 기술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다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며칠째 과장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누가 시킨 건가요? 이러면 좋은 게 뭡니까? 누가 이득인 거죠?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입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대서 특별 안 합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둘 다. 정반대로 왜 한국발 뉴스를 외신까지 쿠시를 먹고 가져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아 참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우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디 있나요? 네.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치적 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법망으로부터 도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엄마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편지인데. 네. 심지어 보안까지 신경 썼다라는